기출문제 여러분은 언제부터 풀 생각이셨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따라서 풀 생각이셨나요? 기출 문제풀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도 없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올해 편입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기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높이고 성적을 올리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는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 지금 진도도 다 못 나갔고 복습도 덜 돼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기출은 그냥 때 되면 풀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기출 문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부와 어떤 식으로 병행을 해야 할지, 그리고 영어 수학별로 어떤 전략을 갖고 풀어야 할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테니 반드시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편입영어 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입영어는 크게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촉박할 때 이 4가지 파트 중에서 어떤 파트의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웠나요? 제 학생들 중 19명이 다 독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급하게 글을 읽게 되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거의 찍다시피 답을 고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갖고 전체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의 문제들을 제일 먼저 풀거나 혹은 제일 나중에 풀기를 학생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휘나 문법 파트는 긴장해도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독해나 논리를 풀기 전에 혹은 독해나 논리를 다 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각 파트별로 얼만큼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걸 처음 시험지를 받고 검토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는 한 5개 나오고 문법은 3문제 정도 나오니까 내가 한 5분 정도면은 다 컷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동안 독해 문제와 논리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독해나 논리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이건 이제 평소에 내가 취약한 유형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해도 내용일치 불일치, 주제 문제, 순서배열 문제 등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 개인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 유형에 대한 난이도를 평소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고 딱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시간이 남으면 풀어야겠다, 혹은 이 문제가 딸린 이 지문은 모든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문으로 넘어가야겠다 등의 전략을 다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 개인적인 꿀팁 하나가, 저는 문제를 풀 때 지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기보다는 문제 유형부터 미리 파악하고 지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들을 시간 낭비 없이 미리미리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영어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파트별로 어떤 파트를 먼저 풀지, 그리고 그 파트는 몇 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지 미리 정하고 세부적으로 문제 유형에 대한 본인의 실력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그 유형을 맞닥뜨렸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푼다는 식의 전략을 세우고 반드시 평소에 시간을 재면서 전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연습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안 하면 독해 지문, 세 지문 정도를 통째로 찍고 시험 끝나고 오열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다음으로는 편입수학 기출입니다. 편입수학은 절대 100점 맞아서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지금 시기면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 혹은 풀어도 10분에서 15분이 넘어가는 문제들을 일찍이 포기하고 남는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지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기출 문풀에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평소에 시간을 안 재고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잘 풀다가도 시험만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면 아마 이런 연습이 덜 돼 있던 거니까 반드시 기출에 들어가고 나서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기를 바라고, 수학은 영어와는 다르게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업수학 과목별로 다 진도가 따로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부디 제발 이 4가지 과목의 진도를 다 나간 상태에서 이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남들 기출 들어가는 타이밍에 그저 따라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학교별 수학 기출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매일 교재에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 기출 문제풀이의 의미는 다양한 과목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꽤 단순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도도 안 나간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간사해서 나는 아직 안 배워서 못 푼 거야, 난 아직 복습이 덜 돼서 못 풀었던 거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맞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학 기출은 진도를 다 나가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영수 기출 문풀 둘 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문풀 관련돼서 좀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몇 개년을 풀면 좋겠냐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다 라고 하면 적어도 3개년에서 한 5개년까지는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일수록 나중에 풀어봐야 하는 거고, 풀어봤던 기출들은 여러 번 풀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케이 5개년까지 풀고 뭐 최신 기출을 나중에 풀라는 거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 근데 여러 번 푸는 건 왜?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히 다시 풀 때는 답도 생각이 나고 뭐 시험 점수도 올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우린 이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 때 해당 학교의 결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 번 풀어보면서 그 학교만의 스타일을 피부로 느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교다 라고 하면은 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 학교 영어는 뭐 파트별로 몇 문제가 나오고, 논리는 주로 장문 논리가 나오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몇 문제가 나오고, 아 여기는 선형대수가 어렵네, 혹은 여기는 공업수학이 어렵네 등 그 학교의 그 기출의 특성을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학교의 기출을 풀어야 할지도 전략을 한번 나름대로 세워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정리해 놓은 노트를 딱 꺼내서 한번 쓱 보는 거죠. 학교별로 미리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편입시험을 보는 곳에서 영어 수학을 한 번에 그 한 교시 안에 본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한양대학교도 이런 식으로 전형이 바뀌었죠.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영수 기출을 함께 풀어봐야 합니다. 시간을 재고 말이죠. 물론 매번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영수 강사들마다 해설을 해주는 그런 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가고 싶은 학교의 기출 2에서 3개년 정도는 이렇게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도 뭐 영어 먼저 풀지, 수학 먼저 풀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풀지 전략을 다 세워서 정리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기존 공부와 앞으로 나갈 기출 문제풀이의 그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맞추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기출을 하나에서 2개 정도 풀어도 꽤 많은 양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어를 꼼꼼하게 찾아본다던가, 혹은 구문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것들을 따로 분석을 해본다던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것도 내가 충분하다 라고 하면은 내가 틀렸던 문제들에 관해서 독해의 순서별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순서별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내가 취약했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은 관련된 유형들을 다 풀어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20문제 중에 한 5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서 틀렸던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뭐 이 수학 기출은 뭐 하루에 2개, 3개 정도만 풀어도 틀린 문제에 딸린 유형까지 다 풀어보면은 하루에 100문제 이상은 거뜬하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기출 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기출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면은 이 기출 시즌 동안에도 점수가 분명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